어떤 사람은 사랑보다 책임이 먼저예요. 마광숙은 오장수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장수가 떠난 지 몇 해, 그녀는 여전히 술도가를 지키며 오씨 형제들의 정신적 지주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에겐 집안의 맏며느리로,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가족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 자신에겐 자신을 억눌러온 과거였다. 그날 밤 광숙은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한동석. 광숙 씨, 지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술도가 일을 돕기 시작한 이후 광숙의 삶에 어느새 자연스럽게 녹아든 인물. 마을에서도 평판이 좋고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던 그는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엔 도움이라 생각했다. 동석의 배려와 성실함은 오래된 지친 마음에 스며들 듯 다가왔고 어느 순간 광숙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족들에게 털어놓기란 쉽지 않았다. 오장수의 빈자리는 그들의 아픔이자 추억이었고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 아직 감정을 다 정리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피한 채 손끝을 자꾸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아직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용기도 없고요.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괜찮은가예요. 그 말은 마광숙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감정을 먼저 살펴왔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자신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괜찮으냐고. 오천수는 최근 실직 상태였다. 새 일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형수인 광숙에게 말도 못한 채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우연히 광숙과 동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골목 어귀 조용히 웃는 광숙의 얼굴. 그건 오랜만에 본 형수의 환한 표정이었다. 천수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장수 형이 떠난 뒤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형수였다. 그런 그녀가 이제 다른 사람과 웃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씁쓸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것이 불편함이 아닌 그저 달라져가는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것을. 며칠 뒤 광숙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회장님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범수는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형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우린 늘 가족이에요. 오강수는 반쯤 졸린 눈으로 회장님 멋있으시잖아요 라고 덧붙였고 광숙은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가장 걱정되던 인물 오흥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형을 누구보다 따르던 그에게 이 고백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행복하신 길이라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금 더 천천히 가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 말은 광숙에게 큰 위로였다. 한편 술도가에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장수 생전에 준비하던 막걸리 브랜드 장광이 최근 지역대회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게 된 것. 그러자 외지 기업이 투자 제안을 해왔고 오씨 형제들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오강수는 적극 찬성했다. 이럴 때 대기업이 손잡자고 하면 무조건 가야죠. 오범수는 신중했다. 지금 우리 브랜드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돈만 보고 움직이다간 큰 코 다쳐요. 오흥수는 반대했다. 형 없이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죠. 결국 결정은 마광숙에게 넘어갔다. 술도가의 전통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막걸리를 알릴 기회를 선택해야 할까? 그 선택 앞에서 광숙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동석이 조용히 남긴 말이 떠올랐다. 광숙 씨, 누가 뭐래도 당신이 만든 막걸리는 특별합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봐요. 다음 날 광숙은 가족들을 모아 말했다. 우린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외지 자본을 무작정 거부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시다. 이 결정은 술도가를 둘러싼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그러던 중 동석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부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동석은 무너질 위기에 놓였고 그 소식은 결국 술도가까지 전해졌다. 광숙은 그 소식을 듣고 동석을 찾아갔다. 괜찮으세요? 동석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광숙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번엔 제가 기다릴게요. 그 순간 광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이 되기를 선택했다. 오랜 시간 타인의 곁을 지켜준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내어준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 오씨 가문의 과거를 뒤흔들 한 통의 전화가 술도가에 도착한다. 마광숙 씨, 당신 어머니와 관련해 다시 조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광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또 과거네요. 핸드폰을 내려놓은 마광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현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관련된 조사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래전 그녀가 술도가로 들어오기 전 겪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리고 말할 수 없었던 기억. 이제 와서 그 상처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보다 한참을 더 망설이다가 간신히 눌렀다. 여보세요? 광숙 씨? 저 동석 씨.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떨렸고 동석은 곧바로 대답했다.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쯤 후 두 사람은 술도가 옆에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고요한 봄바람이 스며들고 따뜻한 차에서 김이 올라왔다. 하지만 광숙의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큰 피해를 입으셨어요. 사기였죠.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신탁금 같은 걸 믿고 맡겼다가 모든 걸 잃으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늘 의심이 많았고 사람을 잘 믿지 못했어요. 한동석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저도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마음을 내어주는 일엔 늘 조심스러웠어요. 믿는 순간 상처받고 좋아하는 순간 무너질까봐 늘 뒤로 숨었죠.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당신 앞에선 그게 잘 안 돼요. 동석은 그 말을 오래 곱씹은 듯한 얼굴로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광숙 씨 앞에선 제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광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 조사 제가 가야 해요. 무슨 일이든 마무리를 짓고 당신 곁에 설 수 있도록.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같이 가요.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며칠 뒤 광숙은 지방의 작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건은 오래전 피해자였던 마광숙 모친과 관련된 금전적 사기 사건이었고 가해자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새로운 증언이 나오며 사망 전 작성된 유언장에 광숙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저에게 유산이 남겨졌다고요? 정확히는 피해자 가족이었던 당신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형사가 내민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광숙에게 남기는 배상은 그녀가 오장수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다. 내가 져야 했던 짐을 그녀가 대신 졌으니 이 돈은 그녀가 다시 자기 삶을 찾는 데 쓰이길 바란다. 그 순간 광숙은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가 선택한 결혼, 희생이라고 여겨졌던 지난 세월이 사실은 누군가의 진심을 담은 배려 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처음 깨달은 것이다. 그날 밤 술도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던 광숙은 동석에게 조용히 말했다. 동석 씨, 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 위에 있었다는 걸. 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당신 마음 위에 내가 서 있을게요. 무겁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에 광숙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다음 날 장광 막걸리 브랜드는 드디어 외부 투자를 받아 전국 유통망으로의 확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주도권은 철저히 술도가에 있었다. 광숙과 동석 그리고 오씨 형제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전통과 변화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세우며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광숙은 잠시 숨을 돌렸다. 복잡한 일들을 지나며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을 마주했다. 그 속에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얼굴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동석이 술도가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광숙 씨, 비즈니스 파트너, 연인, 그 다음은 어떤 관계가 좋을까요? 그의 손엔 작고 단단한 반지가 있었다. 광숙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날의 죄책감, 억눌린 책임, 그리고 수많은 망설임을 껴안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함께 가요. 이젠 나도 내가 원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동석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한 사람을 향한 확신의 미소였다.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